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누구를 구속해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냐? 바로 이렇게 생긴 지금 창원지검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검사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어미중 검사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을 총괄 기획하고 실무를 맡은 검사로 의심되고 있는데, 지금 소환 조사조차 안 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생겼습니다.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거든요. 위증과 관련한 온갖 회의와 모임이 2010년 3월 22일 날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야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묻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참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다급한 마음에 이걸 수사로 전환시키려고 윗선에 보고를 하자마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너는 하지마,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해서 대검 감찰 3과장에게 이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는 좀 나서서 대검을 압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이 관련한 기사를 제가 많이 써왔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인 시위에 나서게 됐고요. 다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제가 가만히 여기 서 있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다들 많이 보셨죠,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것 자체가 1인 시위를 함께 하시는 거고요. 동시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가 됐든 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카카오톡 뭐 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괜찮습니다. 3월 22일까지 어미중 검사를 기소하라. 그 말을, 그 구호를 지금 곳곳에 지금 좀 쏴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 SNS 세계에서만큼은 실시간 검사가 1위로 만들어 봅시다. 어미중이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기사를 검색하게 만듭시다. 그래야만 이문정 검사가 힘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대표로 이 거리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 시위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랜선 시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곳에 글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지금 허재현 TV에 접속해 계신 이 채팅방에서 어미중 검사를 3월 22일까지 기소하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써주시고요. 우리끼리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좋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글을 써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딱 2시간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화이팅! 뭐 드릴 말씀 따로 없고요. 그동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세요. 네. 박범계 장관님 들으셨죠?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응원 못 옵니다. 네. 저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박범계 장관님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님 뭐 하셔야 된다? 3월 20일까지 어미중 검사를 기소해야 되는데 수사지휘권을 좀 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맡겨놓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저번에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이 갈등 일으켰을 때 그때 조남관 대검차장이 윤석열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성명도 같이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조남관 지나가세요. 미안합니다. 조남관 대검차장에게만 일을 맡겨놓지 마시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인 시위에 나오신 우리 시민님께서는 응원을 해주셨는데 지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범계 장관님 응원할 때 잘하세요. 네, 사실 이 사람의 이력을 좀 이렇게 쭉 제가 이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구석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당연히 이제 2010년에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새끼 검사로서 이제 그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선배 검사들이 이제 뭐뭐뭐 이제 사건을 이제 지휘하면 얘가 거의 말단에서 실무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도 직접 수사를 하고 동시에 여기가 특수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었는데 그 1부와 2부에서 동시에 같이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해서 천신일도 기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완전 여권이 됐던 야권이 됐던 검찰이 유력 정치인들을 주물락주물락 하는 것들이 검찰이 이렇게 요리할 수 있구나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기소시키는 걸 완성시키고 얘가 이제 쭉 보니까 보수 정권 내내 꽃보직을 막 거쳐가면서 승진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윗선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죠. 성과도 보이고. 그래서 2016년에 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동훈과 같이 근무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요직을 거칩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하고 어미준을 윤석열이 굉장히 동시에 아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윤석열 밑에 윤석열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럴 때 결국 얘가 대검 수사지휘과장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2020년에 수원지검으로 약간 밀려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이 예전 같지 않게 검찰 개혁에 좀 그죠? 국민의 실망을 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인사청탁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래는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어미준을 굉장히 아껴가지고 2020년에 추미애 장관한테 내 옆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절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도 부산지검으로 가고 어미준도 수원지검으로 이렇게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이 다 찢겨져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미준이 수원지검에 가더니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이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있는데 얘가 무슨 수사를 하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죠. 뭔가 수상한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작년 가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라임 사건으로 이 수원지검에서 구속된 사람이 김봉현 씨인데 다들 아시듯이 내가 위증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한명숙 총리 사건 때 한만호 씨가 당한 일을 똑같이 김봉현 씨가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어미준 검사는 이때 배운 그 수사 기술을 2020년에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죠?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이 친구는 직무가 배제되고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창원지검으로만 덜렁 그냥 발령을 내고 아직까지도 어떤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그냥 한가롭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한명숙 총리 사건을 어떤 특별한 기술을 활용해서 잘 마무리한 대가로 이 사람은 꽃보직을 계속 거칩니다. 그리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뒤를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쁜 짓을 2020년에까지도 용감하게 반복하고 있다가 그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미준 검사의 이름은 몰랐지만 이 검찰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나마 이게 드러난 것만 우리가 한명숙 총리 정도나 되니까 이 사건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이름 없는 익명의 시민들이 무슨 위증을 강요당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신경이나 씁니까? 정치적 파장도 없는데. 그런 수많은 눈물 흘리는 시민들이 이 검찰에서 이런 짓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다른 익명의 수많은 묻혀져 있는 이 위증 강요, 이 모해 위증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검찰에 당해왔는데 진짜 말 한마디 못해보고 아직까지 숨지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한명숙 총리 사건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로조차도 못합니다.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준 검사의 이력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 제2의 제3의 어미준 검사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겁니까? 제가 워낙 조작 사건 이런 걸 워낙 많이 취재해서 모르겠습니다.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군가는 떠들지 않으면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저는 묻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력을 좀 깊이 좀 살펴본 거고요. 네, 여러분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3월 22일까지 어미준 검사를 기소해야만 이 한명숙 사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여권을 겨냥해서 어떤 조작 수사를 벌이려고 했는지,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 배우의 정점에 과연 윤석열이 있었는지까지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기정 수석을 잡게 도와주면 불구속 수사 받도록 선처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을 설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검찰 출신 변호사의 얘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서 검찰의 고위급 간부의 얘기를 대신 전한 거죠.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개입되어 있는 어떤 여권을 겨냥한 또 다른 모해 위증 사건이 2020년에 벌어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미준 검사를 수사하는 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어떤 검찰 세력, 그것을 밝혀내는 데까지 매우 중요한 어떤 고리에 연결고리가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어미준 검사의 이 드러난 그 범죄 혐의, 이 증언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문정 검사가 이미 뭐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 날카롭게 기억을 하고, 잊지 말고 감시를 합시다. 사전에 밝히지만 어미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조금도 없고요. 이것은 모두 뉴스타파와 여러 가지 기타 보도 등을 참조로 해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로만 제가 연설을 하도록 한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창작이고요. 허구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 저의 연설 내용은 기존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설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어미준 검사가 나와서 하는 연설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당부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미준 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양심 고백을 오늘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검사고요. 여러분, 제가 미우시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워도 저는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저를 지금까지 잘 보호를 해주셨고, 그 덕에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저는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시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 저는 검사니까. 얄미우시다고요?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도 그럼 검사가 되시든가. 사법고시 패스하세요.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도 하고, 뭐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우리 검찰이 우리 사회 주인 아닙니까? 제가 뭐 주인 행세 하겠다는데 뭐 여러분이 뭐 저를 얄미워하시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네, 저는 어미준, 오늘 1일 어미준 검사입니다. 정말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정말 얄밉네요. 네, 아무튼 다시 어미준 검사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10년 전으로 그때가 떠오릅니다. 10년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한만호 씨를 수사하게 됐는데요. 뭐 제가 뭐 우리 뭐 한명숙 전 총님을 뭐 개인적으로 뭐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한만호 씨가 분명히 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증언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로서 그냥 증거 보완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우리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 나머지 범죄 혐의 좀 더 있던데 잘 해결해 줄 거고, 안 그러면 좀 고생 좀 하실 거다. 뭐 그 얘기한 거지 제가 언제 위증을 강요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당당합니다. 나는
이문정 검사 나오라고 해. 내가 이문정 검사 앞에서 수사 받을 거예요. 예. 난 당당해요. 예. 나는 위증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 나는 분명히 한만호 씨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 나머지 사건 잘 처리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고생 좀 더 하실 것 같다, 이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위증을 강요한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증에 위자도 안 꺼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검사한테 위증. 야, 내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진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한명숙 총리를 구속시킨. 에? 그런데 어딜 검사를 모욕해도 진짜 정도가 있지. 그래서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그냥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 받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님한테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수사를 안 하는지 몰라. 예. 왜 그런 거죠? 왜 나를 수사 안 하지? 예. 윤석열 총장님, 전 그냥 수사 받을게요. 예. 그냥 기소하세요. 괜찮습니다. 재판정에서 다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위증을 강요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뉴스타파, 이 좌파 언론 이런 거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왜냐? 저는 검사니까. 예. 어차피 검사는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어차피 우린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검사 동일체. 여러분 아시죠? 저는 어미준 검사입니다. 자, 저는 뭐 마음대로 떠들라고 하세요. 요즘 뭐 한겨레 경향신문도 뭐 제대로 뭐 우리 뭐 추적도 안 하던데 뭐 저는 자신 있어요.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 어미준 검사가 아니고요. 어민준 검사의 속마음을 읽어드리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민준 검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얄밉네요. 네, 제가 여러분 대신 어민준 검사를 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 퍽.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렸습니다. 네. 지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얘가 한 20년쯤 지나면 윤석열 같은 짓 하는 이제 검사가 되는 거예요. 뭐 있어 벌써 안 좋잖아요. 그죠? 어미준을 구속하라. 제가 이게 어미준 검사 이 인상 더러운 가면을 준비하는데요. 저를 한 대 때리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맞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한번 우리 네네. 거기 출연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네네네네. 출연해서 네네. 수처 TV에 신의 장모와 내연당 같은 거는 다 사건을 다 덮어버리고 조국이 표창장하는 이주원 것도 아닌데 이주원 걸로 해가지고서 8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조국이 아들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할 때 그렇죠. 또한 문재인 대통령 주행에다가 칼을 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제가 보대 못해서 그렇죠. 최초로 그렇죠. 윤석열 저는 진역 발목 잡고 진역 발목 잡고 또한 그러니까 언론이 조금만 죽을 각오로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언론이 그래도 방송하면 안 나왔는데 MBC에서 처음에 보도했죠. 이용주 기자가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네네. 방송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최초로 방송을 어떻게 보면 진짜 나라를 구하신 분일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윤석열 사퇴하는데 제가 일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화자찬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기자들이 검증을 마친 분이고요.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노덕봉 TV라고 있거든요. 늘 정말 거리에서 1인 시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TV. 공수처 TV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노덕봉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시은원 같아. 얼굴 보이더라고. 얼른 내려. 결국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은 만나게 돼 있나 봅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지나가는 시민들이 계셔서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이 대검 앞에 오늘 제가 나와 보니까요, 풍경이 어떻냐면, 이게 윤석열을 응원하는 꽃다발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거의 다 윤석열 응원하는 꽃다발 천지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마치 뭐 윤석열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이 서초동 와보면 서초동엔 다 윤석열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저항과 응원은 수세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도 촛불 시민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잡았죠.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해냈죠. 그렇죠?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결국은 출범시켰죠. 그리고 또 이제 검찰개혁을 진짜 마지막으로 완료시키기 위해서 이제 검수완박, 요새 그런 말 유행하던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시키고,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서, 예, 검찰의 수사권을 쪼개는 그런 개혁까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우리 쪽 사람은 좀 적어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린 집에 있어도 되거든. 근데 이 윤석열 쪽은, 이 보수 국민의당 이쪽은 급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가지고 별의별 퍼포먼스 하고 막 꽃다발 막 엄청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명이지만, 제가 지금 서초동 거리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빨간아재님이랑 우리 강영수님이랑 저랑 3명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30만, 300만이 함께 하면서, 이미 뭐 우리가 사실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기대가 좀 커서, 민주당이 이제 180석 이상을 갖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가 커서 조금씩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 이기고 있는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안주할 건 아니고, SNS상에 3월 22일까지 기소하라 써주십시오.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모 씨인데, 그렇죠, 김모 씨의 그렇죠.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것까지 지나고 나면 위증을 한 사람의 기소가 되면 교사범도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네.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당장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네네. 위증범을 기소를 하면 교사범은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3월 22일까지 한 보름가량 시효가 남아있는 김모 씨의 경우에라도 기소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영영 묻히게 된다. 근데 김모 씨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죠? 그럼 제대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러게 거 아니에요. 말입니다. 참고인이 됐던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조서를 작성해보고 필요하면은 위증을 했다, 교사를 당했다, 집체교육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 불러서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기소 여부를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 기자님이 지금 3월 22일까지 어미준 검사를 기소해라라고 피켓을 들고 있지만, 네. 죄가 없는데 기소를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밝혀서 그 죄가 얘기죠.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있는 얘기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로 그렇죠. 민원에 대해서 공람종결 처리하고 제대로 수사는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수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이문정 검사가 조사만 돼 있는 거예요. 조사만. 그렇죠. 예. 이게 강제 수사를 전혀 지금 할 수 네. 없는 상황. 강제 수사 그렇죠. 중에는 당사자 네. 불러서 조사도 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고 이게 일반인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택도 없는 일.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잡혀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뜨악했던 사건, 네. 검사 술조대 사건, 그러게 이른바 말입니다. 불기소 세트 사건, 네. 그 사건도 기가 막혔는데 그렇죠. 이거는 비중으로 따지면 그 사건의 한 10배 정도는 기가 막힌 사건이다. 맞습니다. 네. 네. 10년 동안 지금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그 네. 안에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꼭 필요한 네. 네. 이야기인데 허 기자님이 오늘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해서
뭐 응원도 나올 겸 네, 너무 혼자 하면 감사해요. 외롭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얼굴도 지금 팔려 있는 사람이고 졸라 후회하고 여기 있습니다. 출입하면서 아이고, 취재했던 네. 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후회하고 있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원래 좀 입이 저렴해서 예 그래서 예. 쉽지 않은 길인데 아이고 네, 네. 가서 좀 힘도 좀 실어주고 아이 참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저도 나왔습니다. 이문정 검사님 힘내세요. 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허재인 TV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단 10분만이라도 좀 봐서 랜선 시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녕하세요, 허재인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현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아,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